자, 이번 시간에는 뉴턴의 운동 법칙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합시다.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는 뉴턴 운동 법칙을 이용하여 직선상에서 물체의 운동을 예측할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어디상에서? 직선상에서. 자, 그러면은 생각 나누기를 한번 해볼까요? 생각 나누기를 한번 해봅시다. 조정 경기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네요. 그래서 조정 경기는 선수들이 노를 저어 일정한 구간을 얼마나 빨리 운동하는가에 따라 승패가 결정이 됩니다. 경기에서 우승하기 위해서는 선수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신의 생각을 한번 써보고 친구와 토의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 조정 경기가 뭔지 압니까? 여러분 혹시 무한도전을 본 친구들이 있으면 알겠는데 여러 사람이 힘을 합해가지고 가장 빨리 결승점에 도착하는 게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조정 경기에서 우승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 선수들이 동시에 같은 방향으로 이 같은 방향의 노를 이렇게 저어야 힘의 합력이 커져가지고 그로 인해 속도가 빨라져 우승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보통 조정 경기를 할 때는 타수라는 사람이 타수라는 사람이 여기 앞에 서 있습니다. 이쪽 방향을 보고 타수 타수라는 사람이 이 앞쪽 방향을 보고 사람을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나머지 사람들 조수라고 해요. 조수가 타수가 조수를 보면서 잘 보이죠? 타수가 조수를 보면서 이 방향이 잘 맞게 서로 합이 잘 맞는지 체크를 합니다. 그러면서 합을 맞춰가지고 노를 젓다 보면 가장 빨리 이 결승점에 통과를 하게 되겠죠. 자, 이처럼 선생님이 힘의 합력이라는 말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힘의 합력. 자, 그러면 힘의 합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볼까요? 힘의 합력 혹은 알짜 힘이라고 하는데요. 한 물체에 한 물체에 한 물체에 여러 힘이 동시에 작용할 때 작용한 모든 힘들을 합성하여 하나의 힘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이것을 합력 혹은 알짜 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알짜 힘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한 물체 여러 힘이 동시에 작용할 때 작용한 모든 힘들을 합성하여 하나의 힘, 이게 핵심이겠죠. 하나의 힘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밑에 있는 예시를 한번 봐볼까요? 일단은 그러면 여러 힘이 동시에 작용하니까 이게 두 개가 있을 수 있고 세 개가 있을 수 엄청 많겠죠. 혹은 방향도 반대가 있을 수 있겠죠. 혹은 방향이 같을 수 있겠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방향이 같을 때, 얘는 방향이 다를 때입니다. 방향이 같을 때, 즉 F1하고 F2가 작용한다고 했을 때 이 두 개를 하나의 힘으로 합성할 수가 있겠죠. 그것을 힘의 합성. 그러면 얘는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두 개를 더하면 됩니다. 더하면 F1은 F는 플러스 F2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방향이 반대입니다. 방향이 반대죠. 방향이 반대인 경우에는 큰 힘이 F1이죠. 큰 힘에서 작은 힘을 빼면 됩니다. 큰 힘에서 작은 힘을 빼는 게 최종 F, 알짜 힘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문제를 한번 선생님 내볼까요? 만약에 F1이 만약에 100 뉴턴, 그 힘의 단위는 뉴턴입니다. F2가 만약에 20 뉴턴이면 같은 방향이면 힘의 합력이 몇일까요? 그래서 F는 100 뉴턴 플러스 10이니까 20이죠. 20이니까 120 뉴턴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다른 방향으로 올 때는 얘가 100 뉴턴이 더 큰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20 하면 몇입니까? 80 뉴턴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만약에 F1하고 F2가 만약 같다면 어떻게 될까요? F1하고 F2 같다면 여기다 해볼까요? F1하고 F1하고 F2의 크기가 같다면 만약에 100뉴턴으로 서로 100뉴턴으로 같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그럼 F는 큰 거에 작은 걸 빼는데 둘 다 같으니까 그냥 100 마이너스 100 하면 되겠죠? 그럼 몇입니까? 0. 즉 이 물체는 정지에 있을 거예요. 그렇죠? 혹은
이 물체에 아무런 힘이 작용하지 않을 때도 정지하겠죠. 그러니까 요 힘이 양쪽으로 100N을 가해졌을 때 이 물체의 운동 상태하고 이 힘이 아무것도 없을 때의 운동 상태하고 결국에는 같다는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이거는 한번 참고해 보라고 선생님 한번 이야기해 준 거고, 알짜 힘은 힘이 동시에 작용할 때 이 힘들을 합성하여 하나의 힘으로 나타낸다라는 것을 알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관성 법칙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합시다. 관성 법칙은 뉴턴 운동 이번에 배우는 게 뉴턴 운동 법칙이죠. 뉴턴 운동 법칙은 총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한 개가 관성 법칙입니다. 자, 그럼 관성 법칙이 뭐냐? 관성 법칙이 뭐냐면 정지하고 있는 물체는 외부에서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그대로 정지해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운동하고 있는 물체 작용하는 알짜 힘이 0이면 원래의 운동 방향과 속력으로 계속 운동하려고 합니다. 이와 같이 물체가 현재의 운동 상태를 그대로 유지한 성질을 관성이라고 합니다. 관은 버릇관이에요. 한자로 버릇관이고요. 성은 성질성. 그래서 물체에 가해지는 힘이 없을 때 자신의 운동 상태를 지속하려는 성질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교과서에 있는 예시 세 가지를 가지고 선생님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관성은 정지하고 있는 물체는 외부에서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그대로 정지해 있고요. 운동하려고 하는 물체는 알짜 힘이 0이면 원래 운동 방향과 속력을 계속 운동하려고 하는 거라고 했었죠. 여기 세 가지 예시 중에서는 정지 상태는 얘예요. 정지 상태고 얘는 운동 상태입니다. 두 가지가 있죠. 그러면은 휴지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휴지를 갑자기 잡아당기면 휴지가 풀리지 않고 끊어지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휴지는 원래 정지해 있어요. 정지 상태인데 휴지를 갑자기 이 사람이 순간적으로 확 당기면 이 휴지는 원래는 멈춰 있었기 때문에 멈춰 있는, 즉 정지해 있는 상태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슉 당기면 휴지 입장에서는 정지 상태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휴지가 풀리지 않고 그냥 끊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요 깔개를 털면 먼지가 깔개와 분리가 되는데 깔개 위에는 이런 먼지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 먼지들은 처음엔 정지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순간적으로 이 깔개를 아래쪽으로 확 떨어뜨리면, 즉 털면 이 먼지는 원래 멈춰 있었으니까 그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기 위해서 이 깔개하고 먼지가 분리가 되는 거죠. 먼지가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먼지는 가만히 있고 깔개가 아래로 내려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먼지가 깔개에서 분리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는 정지된 상태를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뛰어가는 사람이 장애물에 걸려서 넘어지게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사람 입장에서는 원래는 운동하고 있었어요. 앞으로 운동하고 있었는데 이런 걸림돌이 있어가지고 앞으로 넘어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 입장에서는 이 걸림돌이 있어서 멈춰야 하긴 하지만 사람 입장에서는 관성 때문에 앞으로 가려고 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이죠. 알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관성은 질량에 비례하거든요. 관성은 질량에 비례하는데 쉽게 선생님이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정지해 있는 자전거보다, 교과서 나와 있죠? 정지해 있는 자전거보다 자동차를 움직이는 데 더 큰 힘이 필요하죠. 여러분들 자동차 한번 손으로 밀어봤습니까? 쉽지 않아요. 쉽지 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전거 같은 경우는 쉽게 밀 수가 있죠. 그래서 자전거하고 자동차를 비교해 보면 자전거가 뭐가 더 큽니까? 자전거가 질량이 더 적죠. 자동차보다 작기 때문에 자동차를 움직이는 게 더 어렵습니다. 그 말은 자동차가 더 현재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이 더 크죠. 그렇죠? 자동차가 질량이 큰 자동차가 전기 상태를 유지하는 성질이 상대적으로 더 크죠. 그 말은 관성은 물체의 질량에 비례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성은 다시 쓰면
성은 질량. 이게 비례예요, 비례. 비례한다는 표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체에 작용한 알자 힘이 0. 이게 단서 조건, 이게 조건이에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알자 힘이 0이면 운동하던 물체는 계속 등속 직선 운동을 하고 정지에 있는 물체는 계속 정지 상태를 유지합니다. 이를 관성 법칙 혹은 뉴턴 제1법칙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관성 법칙, 뉴턴 제1법칙. 조건은 알자 힘이 0이면 작용하는 알자 힘이 있으면 안 돼요. 운동하는 물체는 계속 등속 직선 운동하고 정지에 있는 물체는 계속 정지 상태를 유지합니다. 이를 뉴턴 제1법칙 혹은 관성 법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확인하기 2번을 한번 해볼까요? 2번. 버스가 갑자기 출발할 때 혹은 갑자기 멈출 때 버스 손잡이가 기울어지는 방향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 아침에 버스 타고 오면은 이거 충분히 이거는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선생님이 생각을 합니다. 자, 버스를 그리고요. 버스 손잡이를 그립니다. 얘는 손잡이인 정지 상태예요. 그러면은 이 버스 손잡이는 처음에 멈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정지 상태를 유지할 겁니다. 아랫방향으로 유지하려고 해요. 아랫방향. 근데 이 버스가 순간적으로 갑자기 확 움직이면 이 손잡이는 원래는 멈춰 있는데 버스만 앞으로 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 손잡이는 멈춰 있는 원래는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얘가 앞으로 가기 때문에 손잡이는 마치 뒤로 움직이게 되겠죠. 그렇죠? 버스는 손잡이는 그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데 차가 앞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손잡이는 뒤로 기울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정지 상태. 얘가 갑자기 출발할 때 손잡이 모양이 되겠죠. 자, 두 번째는 손잡이가 버스가 이제 이동하고 있어요. 이쪽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손잡이가 이렇게 내려 있다고 해보죠. 그러면 이제 얘가 갑자기 멈춥니다. 버스가 멈추면 버스 손잡이는 버스랑 같이 이동하고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있었지만 버스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확 잡아요. 브레이크를 확 잡으면 버스 손잡이도 같이 이동하고 있는 거였잖아요. 버스랑 같이 이렇게 앞으로 이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버스 손잡이 입장에서는 앞으로 이동하려고 하는 게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스 손잡이는 앞으로 쏠리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갑자기 멈출 때의 모습이 되겠고요. 얘는 갑자기 출발할 때 모습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관성의 법칙이 어디에 적용되어 있냐면 여러분들 자동차 안전벨트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선생님 안전벨트의 구조를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안전벨트의 구조는 안전띠하고 톱니바퀴하고 요 잠금쇠하고 흔들이하고 고정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자동차라고 해볼게요. 자동차에 이렇게 있는데 자동차가 지금 앞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합시다. 이쪽 방향으로 이동. 자, 그러면 처음에 이 지금 구조를 봤을 때 요 고정축을 중심으로 이 잠금쇠가 이동할 수가 있고요. 이 고정축 중심으로 이 흔들이가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정지 상태에 있을 때는 흔들이가 이런 상태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 흔들이에 의해서 이 잠금쇠도 움직일 수가 있겠죠. 그럼 이런 상태로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톱니바퀴에 걸려 있지 않죠?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자동차가 브레이크를 확 잡아요. 브레이크를 딱 잡으면 요 관성에 의해서 요 흔들이가 앞으로 슉 이동하겠죠? 그러면 이 흔들이에 의해서 뭐가 변합니까? 이 고정축도 이동하게 되겠죠. 움직이게 되죠. 그러면 이 고정축이 어디에 걸립니까? 요 톱니바퀴에 걸려가지고 이 안전띠가 풀리지 않게 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 브레이크도 아니 그 안전띠도 자동차에 있는 안전띠도 관성의 법칙을 이용해 갖고 만든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힘의 합성과 알짜임 그리고 관성의 법칙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과제가 있죠. 과제는 선생님 이야기한 것처럼 A4 용지 한 페이지 분량으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고 선생님 메일로 보내주셔야 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도 고생